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디테라가 교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이제 보건교사를 이전에 하고 있었는데 왜 그만뒀냐,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냐, 이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았었거든요. 베스트 질문, 인생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힘들게 합격한 그거를 왜 그만두냐, 그리고 약간 그렇잖아요. 여자한테 교사라는 직업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직업 선망하는 직업 배우자 1위가 교사, 공무원인데 왜 그걸 그만뒀냐라는, 그리고 왜 교사를 진짜 그만뒀냐, 후회하지 않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사를 그만둘 때 제 주변 분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인드적으로 정립을 많이 하려고 자기계발서라던가 경제 관련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더 느꼈던 건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나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나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새 그런 질문들이라던가, 이제 솔직히 제 수강생분들이라던가 그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공무원이나 교사 출신, 이렇게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약간 대기업 임원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은행 지점장, 그리고 외환 딜러, 막 이런 진짜 빵빵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이제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그거를 이제 노후까지 좀 가져가고 싶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딴소리로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사실 연금을 지금 그냥 기대하고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연금 개혁이 일어나서 낸 것보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에 비해 이제 우리가 향후 퇴직을 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사실 교사나 공무원분들도 연금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고 대비를 해야겠다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교사를 그만둔 이유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사를 그만둔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주신 여러 가지를 간추려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두가 길었네요. 그래서 제가 교사를 그만둔 이유가 뭐냐, 너무 합격을 쉽게 해서 편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하다가 이제 너무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그리고 하루에 봐야 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되게 좀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응대를 다 해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괜찮아져서 이제 가시면 그분이 이제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감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기계적으로 로봇같이 일을 해야만 그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다급하시죠. 많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적성에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이렇게 새로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성이 안 맞아서 좀 힘들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임용고시를 보게 된 건데, 임용고시도 사실 병원을 그만두고 2년 만에 붙었어요. 그 2년 동안 제 첫 해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임용고시 알려주시는 이제 강사분이 스타 강사분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스펠링이 하나 틀리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재에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침 또 그때 시험 문제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스펠링 그거 하나 틀려가지고 제가 1점 차이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 해에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 합격을 했는데 뭐 2년 만에 붙은 것도 사실 좀 거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선에서는 그냥 그래도 평균적으로 붙었다라고 하는 연차이긴 한데, 제가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그 타이머 재가면서 화장실 갈 때는 껐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공부할 때 다시 켜고 이렇게 해서 초 단위, 분 단위까지 재가면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카운트하면서 공부했고요. 저는 약간 깜지를 쓰면서 외우는 편이어가지고 하루에 모나미 볼펜 한 개를 매일 다 쓸 정도로 깜지를 많이 썼어요. 왜냐면 책 두꺼운 걸 되게 여러 개를 정말 딸딸딸딸딸딸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고 한 번 외우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러니까 정말 깜지를 쓰면서 이제 머리에 각인을 시킨다고 생각해가지고 깜지를 막 열심히 써서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보면 이제 모나미 볼펜이 360개 넘게 365개 넘게 이렇게 모인 거를 제가 보면서 되게 나 진짜 내가 열심히 했구나, 뿌듯하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위안을 삼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약간 성격이 좀 예민하고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되게 좀 약간 학대하는 편이거든요. 괴롭히고.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성 질환을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약을 엄청 먹고, 그리고 그때 막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고 당이 딸리니까 막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먹고 해서 살도 막 15kg가 한꺼번에 확 찌고 막 이럴 정도로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교사를 그만둔 이유는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업무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보건교사로서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사업들 있잖아요. 뭐 금연 사업이라던가 비만 사업이라던가 뭐 교육 프로그램 진행 사업이라던가 이런 걸 제가 교육청에서 따서 많이 했었는데, 시범 사업들을. 그래서 막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약간 워낙 열정이 넘치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학교가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좀 싫어하더라고요. 학교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 위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라 하세요. 일거리만 늘어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안 맞아서 또 그만두게 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돈이 이제 풍족해서 그러냐? 절대 아니죠. 돈이 풍족해 하면 이제 솔직히 몸과 마음이 편하려고 하면 교사를 하면서 이제 방학을 이용하거나 주말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이제 투트랙으로 가져가면 가장 안정적이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이제 투자를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좋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교사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려고 했었다. 근데 이제 제의를 받아서 이제 아예 이쪽으로 전향을 해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때 생각을 할 때도 제가 생각해도 진짜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게 막 사실 합격자 발표한 날 막 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좋아가지고 야호 만세를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합격자 발표가 되고 제가 합격한 걸 보고 나서 정말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었거든요.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받았다라는 그런 그 감격이 밀려와가지고 정말 1시간 내내 펑펑 울고, 주변 이제 지인분들이나 엄마나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남편한테도 다 울고 나서 이제 전화를 이제 해서 알려줄 정도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정말 1도 못 했었죠.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고, 이제 그쪽이 더 제가 적성에 맞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마침 좋은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몸살을 알아가면서 결정을 했었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쉽게 한 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사실 다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감내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설득하면서 제가 가기는 사실 그때 쉽진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적은 없었나?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후회를 한 개 선택, 특히 큰 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시시때때로 사람 마음이 바뀌고 하루에도 12번 바뀌고 막 갈대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임용고사 준비할 때도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용고사 준비하시는 이제 간호사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다른 과목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준비할 때 그냥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교사를 하면서, 정말 사명감이나 소명감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내가 이제 월급을 받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교사가는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심지어 저희 교감선생님은 제가 이제 퇴직한다고 할 때, 교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알겠다. 응원한다라고 하면서 퇴직 과정은 자기가 퇴직하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가지고 교육청에 물어봐야 되니까 이제 교육청에 물어보고 진행을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라고 할 정도로, 교사는 한 번 되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진짜 없으세요. 웬만해서는. 제가 좀 특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임용고사 준비하실 때는 내가 정말 평생 할 거다라는 소명 의식도 있지만, 스스로 이제 이것에 대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그 교사가 됐을 때, 혹시 약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기간제로 한번 이제 1, 2년 정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없이 나는 확고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재직할 때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안 맞아서 조금 힘들었었어가지고, 사실 교사를 계속해야 되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을 전향하고 나서 적성에 오히려 이쪽이 더 맞는 부분이 좀 더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후회를 하지 않고, 퇴직 후에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몸과 마음은 더 편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전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고 약간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까, 투자도 그렇잖아요. 수익이 정해진 게 아니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만큼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많이 안 하거나 이제 투자를 잘 못했다. 그럼 이제 수입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외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뭐 칼럼을 쓴다거나 이런 다른 활동들, 그 외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넓혀놔서 이런 것들의 수입 라인을 만들 수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퇴직 후에도 그렇고, 뭐 임용고사 준비할 때도 그렇고, 재직할 때도 이제 교사를 그만둘 수 있는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지나와서 순간순간 너무 힘들 때는 사실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만약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보건교사를 그만둘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쪽 일이 재밌고 새로운 일을 경험한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보건교사 하면서 그냥 적당히 했다면 지금처럼 책을 내보는 경험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할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새로운 많은 재밌었던 일들을 경험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힘들 때는 후회를 했었지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 똑같은 선택은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사나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새 워낙 많으시잖아요. 젊은 분들은. 그리고 이제 특히 보건교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간호사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간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병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보건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간호사 하시다가 이제 애 낳고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애 다들 키워놓고 이제 병원 가기는 조금 일이 너무 험해서 힘들고 이제 다 까먹어서 힘들어서 차라리 이제 학교에서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간제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을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큰 각오를 갖고 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정말 안정적인 직장, 연금 이것만 보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교사를 하면서 투자를 이제 알게 되고 하면서 내가 교사를 준비 안 하고 이걸 알게 됐으면 10년, 20년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더 자산도 증가하고 지금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것만이 답이다. 이것만이 내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멀리 그리고 시야를 좀 넓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문직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직장 일만 열심히 하다가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퇴직할 때쯤 뒤돌아보면 그게 너무 허무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내 앞에 주어진 일들만 계속 이제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시야를 넓히지 못해서 좀 멀리 생각을 못 했었구나.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기회도 포착하고 좀 했으면 어떻게 보면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투자를 알게 됐었으면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이제 투자로 전업을 했을 것 같아요. 임용을 안 보고. 근데 이제 간호사 할 때는 이제 보건교사가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좁은 시야로 그것만 생각하고 막 했던 것 같은 조금 그런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본인의 그런 거를 조금 넓게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평생 할 거를 한꺼번에 이제 한순간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실제로 진짜 왜 그만뒀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새로운 걸 계획하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적성이랑은 학교랑은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교사가 좋았어요. 그런 아이들을 가리키고 도움을 주고 뭔가 이제 비만 프로그램이라던가 금연 프로그램이라던가 건치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는 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정할 때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거지 한쪽이 너무 안 좋아 이런 건 아니었어요. 누가 49%가 좋고 어떤 게 51%가 좋고 근데 누가 1%가 더 좋은 거냐의 차이로 결정을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향후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교사를 그만두고 지금처럼 부동산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됐고 결정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자산 증가나 이런 부동산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는 끊임없이 스스로 이제 자기 개발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고백처럼 약간 독백처럼 이렇게 쭉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막상 녹음을 하고 나니까 좀 부끄러워지네요. 어쨌든 이런 걸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궁금하셨던 분들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